여러분들께 Recording 질문 in 있어요. progress. 어, 누구나 메나테크를 만나면 다양한 놀라운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아마 오늘 입교하신 여러분들은 사업이 궁금해서 입교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제품 감동이 있으셔서 내가 먹는 제품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들어보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추천한 분께서 그냥 메나테크 입문 과정이야. 한번 가볍게 들어봐. 이렇게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던 간에 조금 전에 2교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적잖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자,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이 있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어쩜 저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본 것 같이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메나테크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플래티늄 프레지덴셜 디렉터거든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한 16년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볼까 하다가 그래도 한국이 좋아 해서 마음을 바꾸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런 멋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알게 됐고, 그러던 중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인데요. 그렇게 메나테크를 만났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1년 11월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좋은 사람들과 HMD 시스템 안에서 제가 잘 배우고 노력해서 2023년 4월에 QPD, PD를 한 번 하면 UPD고요. 세 번, 6개월 안에 연속해서 하면 QPD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취했고 그 같은 해 11월에 메나페스트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행사에서 메나테크를 사업을, 제품을 많이 알렸다라고 해서 쉐어링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도 차지하게 됐던 그런 열심히 사업을 하고 꿈꾸고 성장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자, 여러분 메나테크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그 질문의 종류를 나눠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글리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마 머릿속으로 다양한 질문과 의문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요. 글리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어갔을 때 질문은 이것보다 더 많기도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메나테크를 알아보는 가장 기초 단계이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좀 전에 들었던 이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부분은 믿기지 않으실 텐데 이런 다양한 효능 효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만병통치약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질병에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라고, 어떤 분은 표정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놀라운, 정말 감탄을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좋은데 왜 약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 의사가 주지 않아요? 하면서 왜 제 주치의는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말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또 네 번째는요.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병통치약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메나테크의 제품은 아주 특별하고 탁월해서 대한민국 특허청 공식 문서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만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70개국에서 80개국 정도의 특허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 특허 공식 문서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섭취시켰던 제품들이 있어요. A, B, A, B, C, A. 어떤 거는 하나만 먹이고 어떤 거는 세 가지를 먹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개선된 사례들을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에부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질병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에서부터 현대인들이 아주 걱정하는 이런 음, 어, 노화로 인해서 오는 그런 뇌질환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고 많은 다양한 질환들을 살펴보면요. 어, 만병통치약인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다운증후군 아이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및 감염의 감소 또는 제거, 협동학습 기억 및 외관의 개선 이걸 보고 믿기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를 사진으로 보고 실제로 그런 아이를 그 얘기를 접하게 되면서 너무 놀라워서 많은 사람한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체 치유력이 있는데 결핍된 영양소를 채워주기만 하면 우리 몸이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이 특허에 공식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의 균형을 이뤄주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자, 왜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는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약이 되려면 식약처, 약을 승인해주는 그 식약처에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약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글리칸을 처음 개발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치료 효과가 너무너무 탁월하다 해서 약으로 개발하려고 식약처에 가지고 갔지요. 그랬더니 약을 기준에 맞는 기준을 실험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말 저는 잘 어디 가서 이렇게 옮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수치사량입니다. 보통 약물을 만들 때는 쥐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반수, 100마리 실험을 했을 때 50마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약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마리가 죽으면 그때 그 약을 가지고 그 몸무게 대비 그 약물의 양을 정해서 권장 섭취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칸 기반의 이 제품들은요, 이 반수치사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쥐들에게 먹였을 때 아무리 많이 먹여도 죽지를 않더래요. 50마리가 죽기는커녕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털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도 반들거리고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주사제를 가지고 입에다가 억지로 넣어서 먹였는데 그러던 과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한 마리가 왜 죽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이 터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글리칸 기반의 이 제품을 먹였을 때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더라. 그래서 반수치사량이 기준이 생길 수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요, CYP 450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인 경우에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먹지 못하게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 또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이 또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약물이 충동을 해서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약물 상호작용의 기전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 글리칸 물질을 섭취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투병을 하면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약물을 먹으면서 이 영양 제품을 같이 섭취했더니 오히려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것은 많은 논문에도 실려 있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또 약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기전인데요. 일정한 질병 치료 효과 해서 이 제품은 무슨 무슨 약입니다 하고 명명을 해야 되는데, 당뇨가 좋아지기 위해서 제품 섭취를 했는데 무좀도 없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고혈압도 증상이 완화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을 섭취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니까 무슨 약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식약처에 가지고 가서 약으로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약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어서 결국 약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사실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비타민을 선택해서 먹거나 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해서 먹는데, 한두 가지의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떤 제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제품 겉에 라벨을 보면요. 뭐 임산부나 뭐 노약자 또는 어떤 기저질환자는 약 의사와 상담한 후에 먹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추천받아서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서 이거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안 먹어도 돼요. 뭐 돈 많으면 먹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중증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방해 주는 약 말고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글리칸에 대한 정보는요, 1996년에 이미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생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라는 게 밝혀졌지만, 96년 이전에 의대 공부를 한 분들은요, 이러한 사실조차도 배울 길이 없었고, 또 96년 이후에 의대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 영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전체 6년 정도 되죠. 의대를 다니는 분들이 6년 동안 24시간도 안 된다고 해요. 3학점 해서 한 학기 하면 24시간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영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글리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2006년에는 개정된 교과서에 이 제품은 보충제로 직접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교과서를 공부한다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글리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보를 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매우 필요한 물질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또는 과학적 주류에 포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 C 섭취해 보신 적 있나요? 비타민 C 요즘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먹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비타민 C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타민 C조차도 이런 영양학적으로 이런 게 부족했을 경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괴혈병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이것을 충분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53년이라는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100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었거든요. 53년에서 100년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비타민C 한 통 정도는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된 그런 예를 본 것처럼 일반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기 위해는 글리칸이라는 이 영양 물질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과 또 이렇게 제품화된 것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아직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MIT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합니다. 2003년에 MI 공과대학에서요,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이 글리코믹스라고 하는 학문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발표를 접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면 글리칸을 아는 의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질환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리칸에 관련된 책. 나는 처음 들었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네트워크 제품을 만나봤지만 글리칸 이러고 엠프로토스 이런 건 처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글리칸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요, 점점 더 글리칸 이야기는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기 전에 이미 이런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만한 책이지만 우리들이 보지 않을 과학 잡지, 뭐 사이언스지, 뭐 이런 그 과학 잡지에도 엄청 많은 논문들이 실려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찾아보려고만 하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점심은요? 저녁. 우리가 먹는 이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음식들은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먹어야 될 텐데, 이러한 식사는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놓은 이 밥상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양 제품을 먹고 건강이 개선이 됐다면 이 내 몸에 부족했던 것이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진 영양을 계속 직속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계속해서 먹어줘야 우리가 이 메나테크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 개선된 그 건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글리칸이 함유된 영양 제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자체 치유력,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 치유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 몸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독소와 염증이 가득하고 영양의 불균형, 밥을 먹기는 했는데 음식처럼 생긴 정크푸드를 먹은 경우도 많고, 밥을 먹기는 했는데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나 배만 불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한 영양 불균형이 있기도 했고, 또 다양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방해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염증으로 가득한데요. 좋은 영양을 채워주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채워주면 우리 몸에 가득했던 독소와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채워지면서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먹다가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간이 지나서 바로는 아니지만 또 계속해서 독소가 쌓이고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내 몸에 독소가 이렇게 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제품을 찾게 되겠죠. 물론 우리 제품이 아니어도 영양 제품은 맞지만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물질인 이 글리칸이 결여된 영양 제품을 먹어서는 이렇게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내 몸을 내 몸답게 가지고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메나테크는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팔아? 매장 놓고 팔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서 제품이 판매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 피라미드 아닌가요? 결국은 판매 아닌가요? 판매 방식 때문에 제품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왜 광고는 하지 않나요? TV에 보면 여러 가지 제품 광고 많이 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쉬울 텐데 늦게 시작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닐까요? 이미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나 됐다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닐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다단계 피라미드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진 생각이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계나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이름만 다르고 다 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는요, 사실 모든 것을 불법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요. 그냥 피라미드, 좋은 피라미드는 없어요.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는 남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을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보면 피라미드는요, 주력 제품이 고가의 내구재고요, 유사수신, 의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금융 다단계,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다단계는요, 중저가의 소비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중저가 소비재지만 제품이 아주 우수한 그런 제품이고요. 품질은 피라미드는 조잡하다. 다단계 제품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이다 하는데 조금 다른 거 보면요. 피라미드는요, 고가의 제품을 고가의 돈을 주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변심했어. 그래서 이걸 반품하거나 환불하려고 하면 절대로 반품이 되지 않는 게 보통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다단계는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반품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피라미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회원 가입 조건 자체가 회원 가입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이게 회원 가입비가 어,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는 그것은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금융 다단계가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면서 돈 얼마는 사야 돼, 얼마는 내야 돼 이런 게 있죠. 그러나 다단계나 네트워크는요, 회원 가입은 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뭔가를 구입하거나 제품 가입비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수입원은 판매원을 확보하는 것이 피라미드의 주 수입원이고요. 다단계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직거래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가격으로 회원에게 주는 그런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다단계는요, 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가격과 회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와 소비자는 가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피라미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놀라운 거, 피라미드는요, 교육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육받으러 가면 문이 철커덕 닫히면서 밖으로 잠궈가지고 절대 나갈 수 없게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고 2박 3일 동안 감금해 놓고 이랬던 경우 300만 원 결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고 이랬던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놀라운 건 제 조카가 그런 곳에 친한 친구가 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갔다가 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랑 이런저런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을 때여가지고 친구 믿고 갔었는데 잡혀가지고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 버텨냈는지 결제 안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몰랐는데 그 조카가 나와서 정말 그곳에 있었을 때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한데 그곳에 초대했던 사람이 친구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올 때 강제적으로 오셨나요? 오늘 이거 안 들으면 얼마 내야 돼? 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지요. 개방적이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피라미드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지혜롭게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한판인가요? 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못 팔아. 메나테크 한번 알아보세요. 난 못 팔아. 나는 아는 사람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내가 얼마를 구매를 해서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 나 오늘 엠프로토스 한 분에게 전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달과 판매의 차이점은요. 저는 메나테크 회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메나테크 사업자예요. 그런데 메나테크 엠브로토스 가장 핵심 제품이죠. 엠브로토스를 저는 회원 가격으로 20만 7천 원에 삽니다. 그런데 누가 엠프로토스 하나 주세요 하면 20만 7천 원에 전달을 드립니다. 파는 거 아니죠. 만약에 내가 엠브로토스를 판다면 20만 7천 원에 구매해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판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마진을 남겨먹는 일이 아니고 좋은 정보, 글리칸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원가입하는 걸 도와줌으로 인해서 좋은 제품이 전달되고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아니지만 이걸 처음 알았을 때는 판매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건강과 재정의 기회를 전달했을 때 내가 전달한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대부분 그 정보를 얻은 분들이 행동하는 처음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마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판매가 아니라 전달이다. 정보도 전달하고 제품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생산자는요, 제품을 생산하죠. 생산할 때 원가와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생산 원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볼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원가는 100원이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그것을 광고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300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400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 400원의 원가에 총판, 도매, 소매 이거는 재래 유통 방식이죠. 요즘은 사실 총판점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유통 방식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1,000원의 제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400원, 광고까지 해서 400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비자에게 1,000원에 왔었는데요. 어느 순간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에서 조금 저렴한 유통 마진을 가지고 할인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을 어떨 때는 850원, 어떨 때는 800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재래적인 유통 방법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요, 기업 주도형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의 유통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연구 개발하고 재투자하고 또 좋은 원료를 쓰고 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광고 유명 연예인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는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저 같은 소비자, 저 같은 애용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의지를 내서 열심히 광고하는 부정 광고하는 저 같은 분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은 회원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제가 가서 정보를 줘서 오늘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 구매를 하지만 그분이 제품 구매를 할 때는 저에게 사는 게 아니라 메나테크에서 바로 그 회원에게 회원 가격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유통 마진은 일반적인 유통 마진보다 훨씬 더 줄여놨고요. 회원에게는 회원 가입만 해도 2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 좋은 원료와 광고하지 않는 이 비용으로 만든 제품을
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통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이라고 하고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회원들에게 보너스 많이 주려고 가격을 부풀린 게 아니라 좋은 원료와 연구개발 재투자, 그리고 비싼 연예인 쓰지 않고 이런 원가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이렇게 고급진 재료를 만약에 이런 좋은 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고 만든 제품을 일반 시중에 일반 유통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2,000원, 3,000원을 받아도 좋을 제품을 우리는 이런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나 많이 들어봤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이런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방식, 이것이 바로 유통 마진을 줄여서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원료로 연구를 재투자를 해서 만든 이 제품은요,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소비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지면서 고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원 수만 늘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은 회원만 늘려도 돈이 되는 피라미드나 어떤 불법 다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거예요. 사업 권유 거래,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하신 분께서 메나텍 사업 같이 해보자 라고 권유하시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품 안 써도 일단 공부해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해하면 당연히 브랜드 체인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사업 권유 거래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메나테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너가 어딘가에선 샀어야 하는 제품을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면 돈이 돼. 라고 얘기하는 개인 프랜차이즈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비싸잖아요. 이것은 가맹비가 필요 없는 개인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 왜 광고는 하지 않나요? 제가 재래 유통 방식에 광고가 원가에 들어간다고 했죠? 네.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효율적인 유통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굳이 유명 연예인을 사용해서 비싼 광고비로 제품 원가를 높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나테크 제품도요, 회사 창업자가 처음에는 매장에 전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전시 판매를 해놓고, 전시 판매해놓고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를 문구로 적었겠지요? 그런데 글리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품의 속효성, 그리고 호전 반응, 이 좋은 제품, 아파야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제품을 먹으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반응들에 대응이 어려워요. 이걸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거나, 이걸 먹었을 때 알러지가 나타난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그냥 매장에 가서 구매해서 먹었던 사람들은 아,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재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이 엄청 첫 구매는 많이 하는데 재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케어가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먼저 경험한 사람이 제품에 대한 안내, 제품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정 광고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했기 때문에 써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고정 광고를 하니까 굳이 TV 광고, 매스컴이나 유명 연예인 이런 곳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불편하시죠?
늦게 시작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메나테크가 올해 몇 주년 됐다고 그랬어요? 네, 20주년입니다. 여기 우리 HMD라는 그룹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HMD의 탑 리더님이신 분들은요, 18년 넘게 메나테크를 하셨대요. 그럼 그분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점잖은 말로 적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제가 알리니까 그랬어요. 그거 윗대가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넌 밑에서 고생만 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조금 알아볼까요? 아직 이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알아보기 전일 텐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면 간단하게 한번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에게 메나테크를 알려준 스폰서예요. 스폰서가 여러분에게 메나테크를 알려줬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오늘 들어보고, 오, 좋구나. 나도 알려야지 하고 여러분이 두 명에게 알렸습니다. 스폰서는 여러분에게 한 번만 알렸고 여러분은 두 명에게 알렸는데 각자 이 제품도 먹어보고 싶고 이 제품도 써보고 싶어 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500점이라는 점수에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누가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네.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폰서, 여기 여러분을 초대한 분은 여러분의 스폰서거든요. 전문 용어예요. 스폰서의 수당은요, 어소시에이트로서 총 매출은 2000PB지만 보너스는 0원입니다. 오,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에 유의 수당, 여러분이에요. 본인 겁니다. 여러분의 수당은 얼마인지 볼까요? 디렉터로서, 피니 디렉터로 성취를 했는데요. 13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매출은요, 스폰서는 2000PB를 했고, 여러분은 1500PB를 했는데, 유니레벨이라는 보너스가 5만 원이 들어왔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8만 원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13만 원을 받고 스폰서는 0원.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선착순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매출이 일어났고 스폰서도 제품을 썼는데 보너스는 0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알아보겠지만 내가 제품을 썼다고 내가 한 사람에게 알렸다고 해서 보너스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스폰서가 좀 전에, 맞아, 맞아. 내가 한 사람에게 알렸더니 보너스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서 유-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렸어요. 두 사람에게 알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쓰는 분들을 옆집 아줌마, 친구, 여러 분들에게 알려서 4명에게 알리고 그분들도 500포인트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폰서가 보너스를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스폰서의 수당은 실버 디렉터로서 27만 원입니다. 계산은 나중에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총 매출은요,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해서 3,500포인트를 모았거든요. 유니레벨이라는 보너스에서 14만 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에서 8만 원, 그리고 여러분을 후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알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멘토링 보너스에서 5만 원, 이렇게 모두 합해서 27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당을 실버 디렉터로 32만 원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총 매출은 2,500포인트예요. 그런데 어떤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유니레벨 보너스, 매출에 의한 보너스거든요. 매출에 의한 보너스를 12만 원 받았고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3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출이 더 많은데 보너스는 여러분이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출 순서로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매출 순서로 하면 위에서부터 쌓아 내려가면 무조건 위에 사람보다 매출을 능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메나테크의 수당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보너스 플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닌가요?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은 맞고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폰서도 두 사람한테 알리고 여러분도 두 사람한테 알렸어요. 똑같이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럴 때 보너스는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네. 이때는요, 스폰서가 수당을 실버 디렉터를 성취해서 22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이 2,500포인트거든요. 유니레벨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멘토링 골고루 받아서 22만 원을 받고요. 그럼 여러분은 수당이 얼마인가 보면 실버 디렉터 아니고 디렉터거든요. 여기는 오타입니다. 디렉터를 성취해서 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매출은 1,500포인트고요. 유니레벨 보너스 5만 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8만 원 해서 매출도 스폰서가 더 높죠. 그다음 알린 거는 똑같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스폰서는 나 같은 사업을 같이 알리는 그런 사람을 후원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후원해냈기 때문에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메나테크의 보너스 플랜을 보면요. 성공을 향한 목표가 같다면 스폰서도 나도 메나테크 안에서 인쇄소득을 만들어 볼 거야. 자산소득을 만들어 볼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에너지와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똑같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업자들을 많이 배출해낸다면 스폰서보다 소득을 추월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사업의 장점입니다. 스폰서도 나와 똑같이 노력을 한다면 스폰서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사업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은 윈윈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해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사업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잘 배워서 제품을 애용하면서 그 경험을 알리다 보면 그게 사업이 되는데 그러한 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는요. 여러분이 MBA 수강하기로 하면서 수강료 내셨죠? 엄청 거금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MBA 사주를 들으시면 이 책도 값지고 강의 1시간 1시간도 아주 값질 거거든요. 이 책을 이번 4주 동안 읽을 수 있는 뭐 과제로 나오는 책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꼭 읽어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 사업인지를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한 것은요, 현실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지각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시기보다 돈을 쓰는 시기가 훨씬 많이 늘어난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24세에서 26세까지는요, 계속해서 배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서 배웠고 또 그때 취직을 해서는 60세에서 오래 하면 65세까지 돈을 버는 이렇게 긴 시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고 한번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안정적인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좋은 집을 사고 해놓고 어, 돈을 쓰는 시기는 길면 20년, 30년, 짧으면 10년, 15년 이렇게 쓰다가 떠났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 27세라도 취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다행인데 대학 나오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하고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서른이 돼도 아직 사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는 길어졌는데 그리고 또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좋은 스펙은 갖고 있지만 취직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돈을 버는 시기는 너무 짧아졌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 되고 자녀 양육비 해야 되고 교육비 해야 되고 자녀 뭐 결혼시켜야 되고 이렇게 쓸 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소득이 끊어졌고 오래 살게 되는데 돈을 쓰는 시기는 너무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그 기존의 경제 활동만으로는 남은 이렇게 오래 사는 수명을 버티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소득, 인세소득을 만들어야만 하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메가테크 사업 한번 같이 해보자고 권유는 받았는데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 두려움은요, 무지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 무지가 뭐 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메나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아는 정보가 없다면 두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HMD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 아무나 성공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할 때 두려움은 뭘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꾸준한 학습에 의한 지식과 축적되는 경험을 쌓으면요. 그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그 두려움이 인세소득에 대한, 자산소득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여러 가지 받을 혜택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설레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준비될수록 걱정보다 기대가 커집니다. 고령화 시대에 오래 사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이 잘 준비된다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메나테크 사업도 글리칸 영양소도 준비될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이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2주, 3주, 4주 거치면서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 메나테크를 더 알아가시면서 지금의 두려움이 앞으로 기대감으로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